안녕하세요. 오늘의 사건 일지 그날의 비밀번호 에피소드 20화는 상속 전쟁입니다. 상속이요? 이거 정말 저랑 관련이 많은 주제인데요? 미소님, 상속이랑 관련이 많다니 미소님 혹시 재벌? 아쉽게도 아니요. 사실 제 최애 드라마가 다 상속이 주제거든요. 상속자들, 재벌집 막내 아들 다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저한텐 그래서 친근하면서도 친근하지 않은 주제네요. 맞습니다. 상속. K드라마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주제인데요. 재벌들의 세계를 알지 못하지만 왜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재밌는지, 실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의 상속 이야기를 살펴보면 마치 드라마 같은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속하면 물려주는 개념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상속에서 중요한 사실은 상속되는 재산에 채무, 즉 빚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상속 시 빚 투성이 마이너스 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상속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었네요. 유산 상속, 재산 상속, 왕창 돈 받는 것만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상속하면 그런 이미지가 크죠. 그럼 저희 오늘의 주제 넘버 카드와 함께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카드 상속입니다. 키 넘버는 12네요. 힌트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 1위 기업하면 삼성이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1등 기업이자 세계적인 기업 삼성은 개인 투자자도 믿고 들어가는 국민 투자처죠. 이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이 자그마치 26조였는데요. 바로 이 유산이 핵심 힌트입니다. 알 것 같아요. 정답은 상속세? 정답입니다. 유산 26조에서 총 12조 원이 넘는 거액의 상속세는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힘든 규모였는데요. 유산의 거의 절반이 상속세네요? 26조가 어느 정도냐면요. 통상 사과 박스 한 개에 들어가는 만원권은 2만 장 정도인데요. 박스 하나에 2억 원을 넣을 수 있고, 그럼 1조 원을 넣기 위해선 5천 개의 사과 박스가 필요합니다. 즉 26조 원을 넣으려면 13만 개의 박스가 필요한 거죠. 또 이 박스를 축구장에 깔아본다고 생각해보면 7,000제곱미터 크기의 축구장에는 사과 박스 5만 8천여 개를 놓을 수 있고, 축구장 하나를 가득 채워도 이건희 회장의 유산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남는 정도죠. 사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주셔도 도통 감이 오질 않는데요. 이 26조 원이 현금으로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19조 원의 주식과 7조 원대의 미술품과 부동산, 현금성 자산 등으로 나눠졌습니다. 삼성과 유족은 이 회장이 남긴 사재 중 1조 원은 감염병, 소아질병 대응 지원에 기부하고, 2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대의 문화재 예술품은 모두 국가기관에 기증키로 했고요. 또 19조 원대에 달하는 주식과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세 약 12조 원을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키로 했습니다. 유산도 유산이지만 이 상속세도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두 번째 카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카드는 공평의 키 넘버는 바로 1112입니다. 1112... 112는 알겠는데 이 1112는 모르겠네요. 1112 제 생일이기도 한데요. 정말요? 네, 아쉽게도 정답은 아니고요. 네. 정답은 바로 법령 관련인데요. 상속에 관한 국내 민법 1112조는 상속과 관련해 유류분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고인의 유언이 있다 하더라도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줄 수 없는 규정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규정합니다. 이게 유언을 하더라도 공정하게 분배가 되는군요.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요. 오늘날에는 성별을 이유로 상속에 차별을 두거나 상속재산으로 일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바, 오히려 유류분 제도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가족 간 법적인 다툼도 많이 진행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법원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유류분 소송이 3배가량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가족 간 분쟁만큼은 가급적 안 하려고 했지만 요즘에는 소액의 재산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상속소송, 유류분 소송을 하겠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불효자 상속권이란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불효자 상속권이요? 양성평등, 동등한 권리에서 시작한 법이었지만 많은 시대가 지나면서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지자 점차 법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부모님은 일절 모시지 않다가 돌아가시면 와서 돈만 찾는 형제, 친척의 이야기가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에서도 공공연하게 보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카드 봐보도록 하시죠. 바로 개정이라는 키워드의 키넘버는 60이네요. 힌트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관련입니다. 상속세 세율? 뭔가 최근에 상속세 관련한 기사들을 봤는데 그때 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이고 대기업은 최대 주주 보유 주식 상속 시 평가액의 20%를 할증 과세에 60%를 적용하는데요. 이는 OECD 평균 15%에 비해 과도하고 OECD 38개국 중 부담도 가장 큰 편입니다. 또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해 실제 상속재산 대비 과도한 세금을 납부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유산세 방식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피상속인이 남긴 총 자산 규모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고 부과하는 방식이고요.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도 각자의 상속분으로 분할하기 이전의 유산 총액을 과세 베이스로 해 누진 과세 구조를 적용해 과세합니다. 이와 달리 유산 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수증자, 수유자, 즉 개개인이 이전에 받은 금액에 따라서 세액을 결정하고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인, 수유자 등이 여러 사람인 경우 유산을 먼저 상속분, 유증분에 따라 분할 계산한 후에 분할 계산된 각자의 몫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최근 들어서 유산세 방식을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담이 덜해서 그러는 거겠죠? 네, 더불어 사실 잘 나가는 우리 기업들도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이 해외 자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샘 기업도 그랬고 국내 1위 밀폐용기 업체 락앤락 역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지분을 외국 사모펀드 등에 넘겼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는 기간, 키넘버는 6이네요. 힌트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죄. 상속세 기간을 못 맞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6은? 6년? 아니 6개월? 아니, 둘 중에 하나만 해봐요. 6개월! 그래요. 정답은 6개월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 또는 모든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3개월 더 연장되어서 9개월이 되는 날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 상속세를 신고 기한까지 신고할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요.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 비록 하루가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에 대한 가산으로 납부세액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아니 20%라니 진짜 잊지 말고 그 기간에 꼭 해야겠네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007 가방을 오픈해 보겠습니다. 오픈해야죠. 한 번에 맞춰도 돼요? 원래 맨날 한 번에 맞추시잖아요. 이번에도 한 번. 안 되는데? 저게 아닌가 보다. 그러면 와우! 맞아요. 이거 막 설날이나 이럴 때 꼭 이렇게 봉투에 담아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저 주시는 거예요? 네, 소소하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 너무 좋다. 둘 다 내가 가져야지. 오늘 촬영 중에 가장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아, 맞아요. 오늘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미소님도 어렸을 때 조부모님의 집에 가면 뭔가 용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레지 않았나요? 맞아요. 이 맛있는 음식들도 물론 너무 좋지만 역시 집에 가기 전에 이렇게 주셨던 용돈이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전 그 용돈 몇 푼으로 누가 많이 받았다고 뭐 티격태격하고 형들에게 많이 주시는데 나는 조금 받았네 하면서 이제 서운해하고 있었는데 오늘 주제를 보니 그때 제 모습이 좀 떠오르네요. 그렇네요. 이게 액수만 달라졌지 갑자기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더른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중요한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한 발짝 물러서서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유쾌하고 재밌고 유익한 그날비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구독을 해주시면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